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진걸의 으라차차 생방송입니다. 생방송. 아무리 바빠도 우리 국민TV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생방송으로 또 우리 청취자들 반가운 목소리 직접 들려드리는 게 살아있잖아요. 그쵸? 영화 내부자들 정말 엄청나던데요. 예, 내부자들 감독판 봤는데 오늘 그 내부자들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재벌 대기업이 이 땅으로 완전히 검찰, 정치인, 언론까지 끼고 다 나쁜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하시는 분들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데 우리 노동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국민TV 바로 옆에 망원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을들의 상징이면서 재벌 대형마트에 맞서서 오랫동안 투쟁해온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지역에서 가장 사람 많는 명물로 성장한 망원시장 상인의 서정 회장님이 직접 오셨는데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생방송으로 아주 재밌고 뜻깊게 계속 해보겠습니다. 전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네.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네.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네.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 또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생방송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벌써부터 우리 달구진님, 중년 하이디님, 와이론님, 행복한 둥이맘님, 꼴통 IT님, 오케이 마리님, 에벨리고님, 와 들어오자 톡톡님 뭐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언제 한번 이렇게 직접 만나서 제가 소주라도 한 잔 사드려야 될 텐데요. 그렇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가 으라차차를 가장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데 요즘에 널리 또 이렇게 언론이 엉망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발로 뛰다 보니까 제가 참여연대에서도 팟캐스트를 하나 하거든요. 참팟이라고. 그것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방송 매주 수요일마다 민생신문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 사연 전하는 것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마이뉴스에서 하는 또 팟캐스트가 있어요. 거기는 팟짱이라고 장윤선에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김강진 운 알죠? 김강진 운. 네.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뛰어도 세상이 제대로 변하는 것인지 이런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민주주의나 민생과 평화와 복지와 행복을 이야기해도 이 박근혜 정권이 너무 재벌 대기업 편만 들어주니까 그리고 민주주의를 개무시하니까 너무 열받아서 내가 이렇게 팟캐스트하고 생방송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들어주신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계시는 우리 전국의 을들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나는 여러분, 자, 우리 망원시장 상인회,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상인회입니다. 망원시장 상인회 서정내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박수. 여러분, 망원시장 아시죠? TV에도 자주 나오고, 얼마 전에는 또 합정동, 홈플러스 대형마트 맞서서 3년간 정말 끈질긴 투쟁도 해서 전국의 경제민주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TV에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추석 경기 이럴 때마다 단골로 나와도 요즘 이제 망원시장이. 예, 어떻습니까? 회장님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이런 방송이 좀 서툴러서요. 좀 어리버리해도 좀 이해하시고, 사람들 대면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좀 자연스러운데, 기계 앞에서 얘기하려니까 약간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 근데 저번에 우리 한 2년 전쯤에 합정동 홈플러스 저지 투쟁할 때 여기 우리 오시지 않으셨나요? 예, 한 3번째 오는 것 같습니다. 3번째. 예.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최근에는 안 오셨어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예. 우리 지금 보세요. 여기 엘비스 33님께서 안 처장님 같은 분이 국회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 영입을 희망하는 명단이라는 찌라시에 제 이름이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질문도 많이 하고 곤혹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정치를 꿈꾸는 분들 많이 가셔야 됩니다. 요즘에 표창원 선생님도 가시고 이현욱 변호사님도 가시고 많이들 가시잖아요. 저는 대환영이고요. 근데 이제 또 누군가는 남아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을들하고 팟캐스트도 하고 또 NGO도 하고 시민사회단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남아서 시민사회단체를 열심히 하는 게 제 소임이 아닐까 이렇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예. 우리 회장님. 네. 망원시장 소개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저에 대한 응원도 고마운데, 우리 망원시장, 이 진짜 좋은 곳이잖아요. 망원시장 있고 월드컵 시장이 있는데, 특히 우리 합정동 국민TV에서 걸어서 한 500m도 안 되죠, 회장님? 한 500m 정도. 500m 지르면 시장이 있고, 우리 국민TV 조합원님들이랑 국민TV에서 상근하신 분들도 자주 망원시장 가신대요. 저도 한 달에 한 번꼴로는 가는 것 같은데, 우리 망원시장의 장점, 예. 역사, 유래 이런 거 한번 쭉 한번 썰 한번 풀어보시죠. 원래 썰 좀 푸시잖아요. 저희 망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홈플러스 투쟁 전과 이후가 좀 많이 틀려졌는데요. 12년 전에는 일반 골목형 시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네. 시장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좀 평화 시기라고 볼 수 있었고, 근데 이제 상암동에 홈플러스가 있고, 또 이제 2007년경에 망원역 1번 출구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들어오고, 그 이후에 굉장히 이제 지역이 좀 굉장히 어려워졌었어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이제 먼저는 저 대형마트 말고 익스프레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제 상암동에는 이제 대형마트가 있었고요. 예. 망원역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이런 새끼 대형마트들이 마구 들어오고, 예. 한편으로 가까운 상암동에 예. 홈플러스 월드컵점. 그렇죠. 전국의 동향이 제일 크다는. 예. 그러면서 이미 그때부터 이제 시장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이 그 사이에 한 4개 정도가 이제 문을 닫았고, 그러면서 이제 학습. 4개나 이때. 그렇죠. 마포나 상암동 이쪽에서. 예. 그럼 우리 망원시장 월드컵 시장 말고도 이름 있는 전통시장들이 문을 닫은 거예요? 그 전에 명맥을 굉장히 있었던 성산시장이라든지. 성산시장, 네, 저도 들어봤어요. 예, 합정시장. 그리고 영진시장. 예, 그렇게 서교시장도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서 저희도 굉장히 학습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2012년도에 합정동에 홈플러스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긴장 상태였죠.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잘 마무리가 됐고, 지금은 시장 활성화. 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합정동 홈플러스까지 들어오면 거의 이제 상암동의 홈플러스에 인근의 대여섯 개의 SSM 그렇죠. 슈퍼마켓 새끼 대형마트들에 합정동 홈플러스까지 완전히 포위돼서 죽는다. 네. 3년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들어서 버렸죠. 네. 그래도 그 사이에서 이렇게 살아남는 비결이 있다면 이제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을 할 당시에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제도적으로 이제 더 이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결국에 협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는데, 1차 상품 15가지 품목 제한을 했던 대한민국의 최초의 어떤 상황이었고요. 예. 그리고 2013년도 12월 31일까지 망원역 1번 출구에 있었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철수시켰던 것도 유례가 없었던 이제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 싸움은 굉장히 그 중요한 싸움이고 그 도덕적이지 못하다. 대기업이 이제 그 탐욕이 이제 도를 넘어섰다라는 어떤 그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예. 18,000명의 그 주민들이 이제 서명을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 18,000명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이 지역의 시장을 이용하는 인구가 한 20만 정도 된다라고 치면 거의 대부분의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서명을 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1년간의 투쟁 과정에서 그분들이 굉장히 의식화가 됐고 앞으로 이제 그 무분별하게 대형마트를 이용하기보다는 뭔가 그 의식을 갖고 좀 소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뭐 지역 사회에 좀 뭔가 이게 좀 분위기가 확산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대형마트라는 게 사실은 지역 경제 동네 공동체를 파괴하고 예. 따지고 보면 별로 싸지도 않고 예. 과수비만 부추기고 그렇죠. 다 차량으로 이동하게 만들어서 기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환경 파괴하고 오히려 동네에 걸어가지고 예. 이렇게 공동체도 유지하면서 돈도 돌게 만드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은 마운시장의 획기적인 노력도 있지만 예. 주민들이 예. 마운시장을 찾는 것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거네요. 그 어찌 됐든지 간에 주민분들이 이제는 이제 그 무분별하게 대형마트를 이용하기보다는 지역 상권을 어느 정도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네. 뭐 10번 갈 거 좀 줄이고 예.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이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시민사회 조직이 있습니다. 마포 쪽에 예. 수없이 많은 NGO들, 그렇죠. 시민단체들. 저희가 이제 2012년도에 이제 싸움을 할 때 그 48개 지역 단체가 같이 이제 결합을 했었고요. 예. 물론 이제 그 지금 여기 안진걸 처장님도 예. 그때 같이 참여연대가 같이 이제 저희를 도와서 같이 예. 이제 많이 해주셨고 사실 굉장히 큰 그 도움이 있었고 그런 조직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싸움으로 부각이 되지 않았나. 지금 뭐 안 처장님 뭐 지금 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아닙니다. 기억하고 우리 있습니다. 예. 경제민주화 한다고 수없이 많은 을들을 만나고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 만나면서 바로 이 땅을 버티고 온 힘이 누구인가. 예. 바로 박정희가 경제발전한 게 아니라 당시에도 사실은 수없이 많은 그 여성 노동자 뭐 공돌이 공수인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억압받았던 그 노동자들, 우리 국민들, 농민들, 상인들이 진짜 피땀 흘려서 경제발전 시킨 거인 것처럼 정말 이분들이구나.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을 하고 중소상공인들하고 동네 경제를 책임지고 그러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분들 성실하게. 그러면서 더 저는 경제민주화 옳다 확신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망원시장과 인연이 특별해졌는데 네. 우리 특히 국민TV랑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나중에 우리 국민TV 조합원들 네. 또 우리 으라차차 이렇게 청취해 주시는 애청자들하고 네. 망원시장에서 번개를 하면 어디서 하는 게 좋아요? 번개. 일단 술집은 없잖아요. 우리 그 꼴목은 굉장히 생활 필수품 위주로만 되어 있죠. 지금 요 내용은 잠시 후에 얘기를 네. 드릴 내용이었는데 네. 사실 최근에 저희 망원시장이 이제 고객센터를 이제 준공을 했습니다.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예. 예. 고객센터인데 뭐 이렇게 마을의 NGO들이나 주민들의 모임, 문화공간처럼 되어 있다면서요. 뭐 인디밴드들 공연도 하고 막. 이제 네. 그럴 상황인데 사실 그 공간이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던 이제 두 가지 협약 내용을 이제 이야기 드렸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조항이 이제 전통시장의 고객센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래서 이제 홈플러스 측에서 제안했던 것 마지막 내용이 사실 저희는 협상 과정에서 좀 거부를 했었지만 고객센터 부지를 매입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고객센터 부지 매입을 했고 저희 망원시장 상인의 자금으로 리모델링을 이제 마무리했고 지금 예. 1층의 카페와 예. 지하 복합문화 공간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대단하니까 보통 그냥 시장 상인회 그러면 예. 일종의 상인들이 잠시 무슨 회의 공간 조그만한 거, 예. 사무 공간, 상인들 권익을 옹호하게 한 뭐 이런 건데 아예 대형마트를 저지하는 투쟁 과정에서 예. 15개 품목을 못 팔게 예. 만들어 놨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죠? 망원역 1번 출구에 있는 망원역 예. 1번 주에 있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폐점하게 만들고 우리나라 예. 1,300개까지 들어선 SSM 중에 처음으로 문 닫게 만들어내고 그렇죠. 지역 경제 예.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민주화. 세 번째는 복합 문화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
고객센터를 기부를 받아내서 예, 예. 그걸로 시장 활성화도 꿈꾸면서 주민 문화 공간으로 예, 미팅 공간으로 행사 공간으로 예, 예. 예술인들의 문화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과 그 시장이 어떻게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느냐, 교류와 소통의 방식에 달려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간이 그 상인들만의 그 자산이 아닌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만들려고 지금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공간이 어떻게 지상, 지하 몇 층이에요? 이거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망원시장은 우리 애청자들도 많이 아신단 말이죠. 예, 예. 또 합정도 홈플러스 투쟁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근데 이제 망원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된 이유는 단순히 그런 규제만 했던 게 아니라 예, 예. 뭐 주차 공간도 마련하고 배송도 하고 예, 예. 심지어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예, 예. 그런 문화시설까지 마련한 건데 뭐 예, 예.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험인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주세요. 예, 과찬의 그 말씀이시고요. 아니요, 외국 예, 사례에도 이런 건 예.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사실 그 이제 2012년도에 이제 합정동 홈플러스 이제 그 투쟁이 이제 끝나고 사실 그때는 사실 그 법제화 투쟁하고 같이 좀 진행이 됐었거든요. 법제화. 예, 야, 예. 요거만 하나 짚죠. 예. 사실은 대형마트나 이런 SSM이 예. 지역에 들어올 때 허가제로 해가지고 예, 예, 예. 별로 영향이 없는데 허벌판인데 예, 뭐 우리 슈퍼도 없는데 그것도 못 들어가면 주민들한테 미안하니까 예, 예. 허가해주면 되고 인근에 상인 있고 동네 경제 공동체 잘 되는 데는 못 들어오게 불허하면 되는데 아직도 허가제가 아니죠. 예, 예. 요건 우리가 요구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 2012년도에 이제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이제 허가제 예.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시간 제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과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졌었고 그 2012년도 이제 그 12월 대선쯤에 이제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가 돼서 이제 그 13년도 1월 달에 이제 법이 이제 통과가 됐죠. 예. 통과가 돼서 이제 그 시간 제한도 하고 이제 의무 휴무제도 이제 둘째 주, 넷째 주. 한 달에 두 번 휴일 예, 쉬고 예.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영업을 못하게 예. 겨우 그거 하나 예, 통과된 거죠. 예, 지금 예. 허가제는 안 되고. 예, 예. 근데 여러분 허가제 해야 됩니다. 저희는 강력하게 허가제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예. 그래서 이제 회장님. 그런 뭐 성과도 이제 그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2013년도 2월 27일 날 저희가 이제 그 상생 협약을 맺었고 그런데 그 홈플러스 측에서는 3월 14일 날 이제 그 오픈 예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이 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고민을 했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 뭐 논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탄생이 됐던 게 망원시장의 마케팅 1호 망원시장 난리 났네라는 기획이 이제 탄생하게 망원시장 난리 됐죠. 났네. 예. 재밌네요. 예. 옛날에 뭐 약간 저 야한 비디오 뭐죠? 젖소부인 난리 났네가 있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순간 제가 성인 방송이다 보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근데 우리 청취자들이 아무튼 망원시장은 제가 회장님 또 새누리당 김무상 대표로 또 고소를 당했었거든요. 그분의 예. 따님이 예. 수원대 사실상 뇌물성 특채됐다는 의혹이 많아가지고 언론 보도 나와서 예. 검찰한테 고발할 때 제가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예. 그 얼마 전에 고소를 취하했어요. 뭔가 꼬리 내리기를 한 거죠. 네. 끝까지 가봐야 자신들의 어떤 비리 의혹만 드러날까봐 그랬더니 우리 수의당님이 김무성 무고죄로 고시하실 거죠? 무성의한 변명 늘어놓는 송구 김무성 도망가야 두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제가 고소를 당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를 무고한 거거든요, 저를. 그러니까 제가 무고죄로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의당님 반갑고요. 그 다음에 날고 싶은 토끼님 출첵합니다. 생방 좋아요. 역시 바로 출석 체크해 주시고 생방송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생방송을 사수하고 있다. 로니님, 김무성이 고소 취했다면서요. 짱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나 투쟁이 이제 시작입니다. 김무성 일당이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심지어 자신의 특수관계인들을 교수로 아시죠, 여러분? 최경환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 인턴하고 운전기사를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채용시키지 않았습니까? 다 불법이거든요. 그것도 얼마 전에 제가 고발하고 왔습니다. 하여튼간 청년들한테는 눈높이 낮춰라 그러면서 D로는 교수로, D로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으로 집어넣는 이 행태야말로
정말 가증스럽고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망원시장 새누리당 의원들 망원시장에서 한 달만 살아보라 그래서 얼마나 피눈물 나게 우리 상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도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들을 이해해야지 이 사람들이 진짜 민초들을 위한 정치를 할 텐데 와이로님에서 회장님 와이로님 보세요 댓글 합정동의 핫플레이스 망원시장 뜨거운 거 예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망원시장 난리 났네. 지금도 그 대형마트들이 쉬는 의무협 때 이렇게 행사하시고 그러죠. 전단 행사도 하고 좀 소개도 좀 해주세요. 사실 저희가 2012년도 이제 투쟁 당시에 시장 전체를 5번을 이제 철시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상인들의 전체 동의가 있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어떤 상황이었거든요. 합정동 홈플러스를 저작해서 그렇죠. 일종의 이제 노동자들이 총파업하는 것처럼 그렇죠. 파업 우리 중소 망원시장 상인들, 월급 시장 상인들은 총파업, 시장 철시. 와 주민들에게 약간 양해를 구하고. 그 5번이나 철시했던 것은 굉장히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어떤 그런 과정이었고요. 근데 그것은 상인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줬던 거기 때문에 그것을 마케팅으로 좀 이제 승화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일 먼저 좀 이제 생각을 모았던 게 품목별 회의를 좀 해보자. 그러니까 저희 시장에 1차 식품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망원시장이 한 100여 분 계시나요, 상가? 점포 수는 86개 점포고요. 86개. 올드급 시장이 한 50개 정도. 거기 50개. 종사자까지 하면 이제 망원시장은 한 300여 명 정도 되고요. 300여 명의 소중한 일터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품목별 회의를 통해서 채소 가게, 정육점, 그리고 생선 가게, 또 이제 몇 군데 이제 매장들을 이제 품목별로 이제 모아서 회의를 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각자의 어떤 경쟁자의 입장인 거거든요. 근데 그 힘을 시장 활성화로 연결을 하려고 하니 회의 한 2시간 정도를 했는데 다 자기 자랑만 하고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있었는데 심지어 경쟁자니까 어쨌든 그렇죠. 시장에 있어도 이제 저희가 이제 안건을 제시했던 것이 일반 대형마트와 일반 지역의 슈퍼처럼 일반화되어 있는 세일 형태로 하면 고객들도 헷갈릴 거고 일단은 각 매장에서 채소면 채소, 정육면 정육에서 품목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된 어떤 이벤트를 해봅시다라고 이제 요청을 드렸고 그 중에서 이제 채소 가게 같은 경우에는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이제 매일같이 경매를 통해 가지고 이제 품목과 가격이 결정이 되는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2주, 3주 전에 기획 아이템으로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채소 가게는 합의가 됐던 게 그러면 상품을 이제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하는 날 하기 전 하루 전에 상품을 많이 구매를 해서 그 다음날 남은 것은 이제 떨이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팔아서 이제 없애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받고 정육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돼지고기 한 건에 1,9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품목별로 해가지고 의견을 좀 모아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근데 가격이 상인분들이 얼마만큼 이제 열정적으로 이제 진행이 됐냐면 거의 사상 유례가 없는 그 정도의 어떤 가격을 제시를 했던 거예요. 한 품목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할인을 상당히 마진을 거의 못 보더라도 우리 시장 활성화를 하고 우리 망원시장을 사랑하는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한번 보답을 해보자. 굉장한 할인을 하면서 거기에는 이제 3월 14일 날 홈플러스가 이제 개업을 했을 때 그 힘을 어떻게 서로 대응을 하고자 하는 어떤 상인들의 자구책이었던 거죠. 2014년 3월 14일 날 13년도 3월 14일. 2013년 3월 14일 날 오픈을 강행했죠. 이자들이 강행을 했고 그러나 비록 문을 여는 것까지는 현행 법조되고 허가제가 아니어서 못 막았지만 어쨌든 그 투쟁의 힘으로 맞서보자. 이제 그런 이제 오기와 결기로 맞불로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할인 행사 우리도 충분히 뭉쳐서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획 전단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상인들이 이렇게 단합된 힘으로 뭔가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진짜 망원시장이 난리가 날 것 같다라는
그 시기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카피가 이제 떠올랐던 게 이제 망원시장 난리 났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자. 라고 해서 이제 망원시장 난리 났네가 지금 만들어졌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그 저희 시장에 그런 행사를 했던 건 처음 행사였는데 그것의 영향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추석 대목 때나 예. 그 명절 대목 때처럼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고 그것에 사실 뭐 그 전단 행사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라는 것은 뭐 생각지 않았고 2주 후에 또다시 똑같은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고객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인들의 어떤 단합된 힘이 그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망원시장은 새로운 어떤 도약의 기회를 만들게 됐던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나 지역 경제 활성화 또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재벌 대기업의 탐욕과 독식을 규제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허가제도 주장하고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적합총 특별법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도입 안 되고 있는 건데 박근혜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다만 그런 제도적 변화와 함께 어쨌든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예를 들면 광장시장 막 들썩들썩 하는 것처럼 뭔가 특화시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비스도 개선시키고 지금 망원시장 예를 들면 신용카드 다 되죠.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스마트카드도 되죠. 저번에 그 시범 실시했던 티머니. 티머니니까 티머니. 티머니도 되고 주차도 할 수 있고 배송도 해주잖아. 배송도 해주고. 그다음에 저쪽이 막 전단지 할인 행사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서서 같이 하고. 그럼 뭐 대형마트 갈 이유가 없겠는데요? 오히려 인정이 살아 숨쉬고 이렇게 상인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런 주민들의 문화 공간, 주민들의 쉼터 공간, 주민들의 모임 공간까지 제공하니 거기로 가겠는데요? 지금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안 그래도 오케이 마리님께서 육중한이 자랑하던 그 망원시장. 앞만 봐도 여기는 서울 물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육중한 장미여관이요? 장미여관의 리더 육중한. 요즘도 망원시장 자주 오나요? 예, 파자마 바람으로 그 가끔씩 등장합니다. 아, 지금도요? 예. 아, 이분은 유명해져도 여전히 그대로인가 보죠? 뭐, 그분은 항상 이제 뭐 있는 그대로 뭐 이게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는 분이고, 지금 이제 뭐 그 올여름에 이제 결혼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아, 그래요? 아, TV에 나오고 하면서 저명해지셨어요. 결국 애인까지 생기셨나 보죠? 그래서 지금 살던 그 옥탑방은 이제 뭐 작업실로 뭐 쓴다는 얘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망원시장 바로 부근에 살잖아요. 그 옥탑방. 그 TV에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망원시장에 수시로 왔었구나. 그럼 나중에 이분을 망원시장 홍보대사 같은 걸 하면 어때요? 홍보대사, 근데 그분이 요즘에 너무 유명해지셔가지고, 뭐 그런 저희의 제안이 수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봐봐. 딱 아니라니까 마음이 똑같다니까요. 사도 요한님께서 출첵합니다. 장미여관 육중한님 홍보대사로 어떨까요? 일종의 지금 망원시장에서만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하고 그 식구들까지 수천 명이 먹고 사는 곳인데 대기업 뭐 삼성 현대만 소중한 게 아니잖아요. 롯데나 홈플러스만 소중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놈들은 나쁜 짓도 많이 하죠. 우리 상인들은 나쁜 짓도 하나도 안 하잖아요. 남의 피눈물 나는 것도 없고 오히려 동네 경제로 활성화시키고 지역을 오히려 윤택하게 만들고 이렇게 야금야금 장사할 때 고용도 늘려나가고 있는데 바로 이런 분들이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요한님이 육중한님을 홍보대사로 했는데 저랑 거의 비슷한 시점에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보 은주 김은주님, 청기와 닭백수님 출석 체크 안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시장 상인분들 노고에 그냥 갈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시는 모습이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야 대형마트 진짜 이거 탐욕이고 과소비 부추기고 에너지 낭비하고 난 싫다 하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전통시장에 가면 또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거의 다 해결한 거네요. 사실 그 과정을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세요. 보통 그런 이야기 하시죠. 예를 들면 저기 주민들이나 자주 오는 분들 중에도 시장은 이게 불편해. 뭐 이런 거 뭐 심지어 위생 문제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 지금도 이제 그 전통시장 관련된 기사가 나면 그 밑에 이제 댓글이 달리는 걸 보면 사실 좀 가슴이 아파요. 막 좀 이렇게 흠을 잡아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분들은 친절하지 않다. 어떤 분은 카드 결제 안 된다. 어떤 분은
네가 만든 음식 네가 먹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굉장히 비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예. 사실 그것은 그 좀 지나간 과거의 전통시장의 모습이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뭐 시설 현대화라든지 경영 현대화를 통해 가지고 시장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고, 근데 그 여기서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사실 기업은 일사불란하게 조직이 움직여지는 체계이지만 예. 전통시장은 그 저희 시장 같은 게 86개 점포가 전부 다 전체가 다 사장님들이시고 각자의 성향들이 다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사람이 그 사는 어떤 그 세상에서 일사불란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뭔가 이게 그 강압적인 어떤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 지금 한 10년 전과 지금 현재와 전통시장을 비교를 해보면 사실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속도가 조금 느릴 뿐인 것인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그 사람이 그 사실 공존하는 어떤 개념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아까 그 안 차장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제도적으로 뭔가 그 사회 안전망을 그 형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예. 그러면 그 제도적인 그 틀 내에서 그러면 전통시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희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그런 어떤 변화를 그 추구하기 위해서 꽤 애를 많이 썼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재벌 기업에서 둘째 주 넷째 주 대형마트 의무 휴무가 무용지물이다. 이런 예.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의무휴업 그거 한 달에 2번 쉬는 것마저도 안 쉬려고 예. 탐욕을 부리면서 예. 그 공격한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사실 그 망원 시장에서 애초에 이제 그때 생각했던 것이 이 둘째 주 넷째 주 의무 휴무제가 어떻게 하면 그 효율적으로 그 전통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실증적인 어떤 사례로 만들어 봤던 어떤 그 과정이 아까 그 망원시장 난리 났네. 네. 그 프로그램이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사실 좀 제품을 할인해가지고 파는 것만 가지고는 고객의 마음을 얻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전통시장에서 좀 어려운 점, 그 전통시장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고객들을 위해서 그럼 어떤 편의를 제공할까 고민을 했고, 대형마트에서 하지 않는 전통시장만의 장보기 배송 서비스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고요. 그래서 생각해냈던 것이 이제 맞춤형 장보기 배송 서비스입니다. 예. 그 대형마트에서 이제 배송을 시키는 방식은 뭐 인터넷 결제라든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품을 주문해서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이제 배송을 해주는 그런 그 시스템이지만 시장에서는 그런 것을 사실 현실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그러면 적은 수량이라 하더라도 고객이 진짜 필요한 요구에 맞춰주는 서비스를 해보자라는 거였던 거예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콜센터를 그 오픈을 하고 아, 그 콜센터도 있어요? 예. 와, 제가 망원시장 공부 많이 했는데 콜센터까지는 저도 생각을 예. 못했네. 콜센터도 그 있고.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예. 그 요구들이 진짜 너무 다양한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배달도 해달라, 이렇게 좀 챙겨달라, 막 이런 식으로. 예, 이제 그 단골 고객들은 각자 자기가 그 항상 다니는 단골 매장이 있을 것이고, 예. 또 어떤 고객들은 생선을 주문을 한다라고 하면 생선을 토막수까지 얘기를 하시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 동태를 10마리 시키는데 네. 그냥 주지 말고 한 마리를 뭐 6토막씩이라도 뭐 내달라. 두 토막 뭐 예, 내달라는 동태찌개 분들 계시고, 끓여먹게. 예. 예. 그리고 또 우리 집에는 또 이제 그 고혈압 환자가 있고 하니 소금 간은 좀 약하게 쳐달라. 뭐 수박은 뭐 속을 보고 살 수 없으니 진짜 그 세밀하게 좀 관찰을 해가지고 사다 달라는 요구도 있고. 예. 하여튼 그 요구를 어떻게 카테고리를 만들어낼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전통시장에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 그것을 그대로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굉장히 콜센터 직원이 초기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상담하는 어떤 그 노하우도 어느 정도 쌓였고, 예. 그래서 지금 상담을 하시는데 그렇게 뭐 어려운 상황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전통시장만의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배송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죠. 그러니까 네. 콜센터로 인근에 뭐 회사나 또는 뭐 식당. 그거는 네. 조금 다른 개념인 거고요. 회사, 그러니까 김대리 서비스도 있잖아요. 예. 회사에서 뭐 MT 갈 때 뭐 예. 이런 건 따로 또 해주고. 예. 그러니까 콜센터가 있는데
그 대형마트는 흉내낼 수도 없는 예. 아주 세심한 어떤 주문을 다 받아가지고 예, 예. 배송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예, 예.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마포 일대만? 저희 관내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배송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 좀 전에 이야기하셨던 이제 걱정 마요 김대리 서비스라는 걱정 마요, 김대리 서비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일반 고객들을 대상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한 서비스인데요. 예. 그러니까 기업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거든요. 뭐 다과회라든지 아니면 뭐 회식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뭐 이럴 때 이 전통시장의 전통시장의 우수한 먹을거리라든지 제품들이 사실 일반적으로 대형마트에서 구매를 할 때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예. 이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데 그런 서비스가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예.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장보기 배송 서비스를 기업에 좀 확대를 해보자. 네.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같이 이제 만나서 고민했던 이제 기관이 있었는데 예. 이게 국민연금의 이제 홍보과 직원들하고 예. 같이 서비스에서 고민을 했고 한 20여 명의 이제 프로보노들과 같이 이제 망원시장의 배송 서비스를 기업에 어떻게 연계를 할까 고민을 해서 탄생했던 게 예. 사내 행사 맞춤형 서비스 걱정 마요 김대리 서비스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내 행사 뭐 MT든 체육대든 예, 뭐 예. 야외든 할 때 예, 예. 이제 예를 들면 보통은 이제 하급 직원이 막 다 구매하러 다니고 힘들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아예 그것을 통으로 예. 이렇게 해주는 거네요. 망원시장의 콜센터에 네. 전화만 하시면 콜센터 직원분들이 다 상담을 해서 비용이 얼마 정도 대략 예산을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알려드리는 야, 그런 서비스입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안 하는 게 없네요. 뭐 이렇게 망원시장 책자에 보면 지역에 또 이렇게 번 돈을 네. 우리가 이제 힘들게 번 돈을 이제 집집마다 먹고 살기도 사실 그 얘기 하시기 예, 전에 기부도 엄청 하고 있잖아요. 예를 좀 하나 들어드리면 사실 홍대가 여기 망원시장에 좀 가깝지 않습니까? 네, 홍대. 예, 예. 예. 쭉 걸어가면 나오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걱정 마이 김대리 서비스를 일반 기업에도 홍보를 할 수 있지만 학생들과 어떻게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홍대 축제를 한번 축제 지금 이제 예? 일반 콜센터에 예. 걱정 마요 김대리에다가 학교하고도 지금 연결이 예. 되네요, 지금. 그래 걱정 마이 김대리 서비스를 학교 축제 때 한번 이용을 해 달라고 홍대 총학에 이제 안전교육 할 때 가가지고 이제 PT를 했어요. 예. 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 공헌을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제를 할 때 사용되는 주전 물품들을 시장에서 구매를 하시면 그것이 곧 사회 공헌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지역 사회에 함께 시장과 학교와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게 공동체를 유지하는 학생들의 힘이다. 그럼 인근 이제 총학생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그래서 홍대 총학에서 그때 재작년이죠. 예. 재작년에 이제 첫 번째 행사 때 26개과가 예. 같이 망원시장에서 이제 물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축제를 치렀고요. 오. 작년에는 48개과가 야. 48개과가 이제 망원시장에서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행사를 치러냈는데 예.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축제에 와서 먹어본 안주 중에 이렇게 맛있었던 적은 없었다. 그것이 전통시장의 손맛이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판매 금액의 일정 부분을 또 홍대 총학에 예. 기부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이고 예. 선순환 경제이고 예. 재벌 대기업은 이미 엄청난 돈을 쌓아놓고 30대 재벌이 사내에 지금 쌓아놓고 있는 이익금만 사내 유보금만 710조가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재벌 대기업 더 이상 더 안 먹여도 되잖아요. 예. 충분히 잘 버티니까. 꿈다시님께서 오랜만에 본방 청취합니다. 예, 변함없이 감사합니다 하는데 제가 고맙죠. 예, 오늘 지금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보세요. 제가 신이 안 나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곳곳에서 이 험악한 시대에도 민주주의면 민주주의, 민생이면 민생, 경제민주하면 경제민주, 동네 경제면 동네 경제 이렇게 공동체를 윤택하게 고양시키면서 정말 선순환으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되
또 그것을 지역에 기부도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늘 소통하는 망원시장이 있는 거예요. 너무 이런 사례를 만나면 신이 나잖아요. 계속해서 대형마트에 허가지를 위해서 싸워야 되고 더 몰아낼 거 몰아내야 되고 또 요즘에 복합 쇼핑몰도 엄청 들어올라 문제잖아요. 예. 좀 이따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망원시장 상인회 그리고 망원시장 상인분들 그리고 서정래 회장님 우리 또 서정래 회장님은 굉장히 개혁적이신 분이에요. 좀 이따 제가 물어보겠지만 많이 좀 응원 좀 해주십시오. 댓글 좀 몇 개 좀 달아주십시오. 우리 망원시장하고 서정래 회장님. 또 다들 이분들이 또 이제 국민TV도 사랑하니까 동네에 있어서. 근데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네. 겨우 그래도 저 합정동 홈플러스의 탐욕에 맞서서 근데 인근의 상암동 일대 뭐 네. 축구장 뭐 한 30 몇 개 크기에 복합 쇼핑몰이 네. 들어온다면서요. 축구장 32개 크기죠. 아니 도대체 재벌 대기업 놈들은 뭘 얼마나 더 먹어야 어디까지 해야 탐욕이 멈추는 거예요? 차라리 회에 나가서 하든지. 네, 그러게 말입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롯데가 지금 짓고 있는 거죠? 예. 신동민 회장 정신 못 차렸네요.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네. 이제 대형마트 출점과 SSM 출점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한계 상황에 이제 다다른 거죠. 이제 포화 상태에 있으니까. 예, 이제 기업들끼리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자본의 힘으로 이제 서로 간의 경쟁을 하겠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중소 상인들의 어떤 이제 터전을 네. 이제는 자본으로 모든 상권들을 이제 흡수를 하겠다라는 어떤 탐욕의 어떤 발상인 거죠. 예. 다 그러니까 대형마트 그러니까 체매 이자들이 한 게 일단 백화점. 네, 예. 그다음에 포화 상태 되니까 대형마트 네. 약간 싼 척해서 끌어모으고 그다음에 대형마트는 이제 너무 크니까 동네 못 들어가니까 좀 조그만 해서 SSM 네, 예. 한쪽에서는 그리고 동네 슈퍼본 뭐라케는 편의점 GS 네, 예. CU 이런 그다음에 롯데 편의점 이렇게 네. 바이더웨이 세븐일레븐 이제 바이더웨이가 세븐일레븐 다 병합했으니까 이렇게 결국 그러면 재벌 대기반이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네. 결정타로 복합 쇼핑몰 네, 예. 축구장 33개 그러면 대형마트가 몇 개 들어가 있고 막 영화관 들어있고 그러니까 거기 딱 들어가면 거기서 모든 걸 재벌 대기업 매장에 다 소모하고 나는 거죠. 호텔까지 들어갈 그러니까 예정이니 저기 시장 보고 네. 영화 보고 밥 먹고 술 먹고 잠도 자고 네. 놀이시설도 하고 네, 예. 그러면 이 인근에 수없이 많은 수만 명에서 수십만에 이르는 중소상공인들은 또는 중소기업은 뭘 먹고 살아는 거예요? 그냥 죽어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2014년도 11월 달에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예. 연구조사 발표에 의하면 사실 제일 이제 피해가 심한 업종이 사실 외식업이에요. 외식업은 이제 영등포 타임스퀘어라든지 여주 파주 아울렛 사례에서도 이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 79% 정도가 매출액이 감소가 될 상황이고 평균적으로는 52% 정도가 이제 전업종에 네. 52% 정도가 이제 매출 하락이 발생이 되고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이 또 반경 5km에서 10km가 예. 56.1% 정도가 이제 매출액이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인근 예. 가까운 뿐만 아니라 반경 10km까지도 예. 매출이 네. 2분의 1 이상으로 줄어버린다 이하로. 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대 심리가 훨씬 더 큰 문제거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등포 타임스퀘어 주변에 상권이 거의 몰락하다시피 지금 하고 그 인근의 있거든요. 그 전통시장 다 없어지지 않았나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타임스퀘어가 들어서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이 지역이 발전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장밋빛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폭탄 돌리기 식으로 해가지고 매장도 계속 해가지고 이제 보증금도 오르고 상권이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뭔가 가능성만 보고 사람들이 이제 비용을 지출을 했는데 막상 복합 쇼핑몰이 오픈하고 나니 네. 결국에 상권이 빨려 들어갔고 결국엔 거기에는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이 결국엔 전 재산을 날려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문제는 단지 상권이 어려워진다는 어떤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역의 부동산의 어떤 위기도 초래할 수 있고 네. 또 세입자 전세를 살고 있는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비용 증가 부분도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합 쇼핑몰이라는 것이 단지 이 지역의 상인들의 어떤 문제로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역 전체가 위태로워지는 어떤 그런 상황적인 어떤 측면에서 좀 접근은
생각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이게 우리가 듭니다. 전통시장이 있고 동네 문구점이 있고 슈퍼가 있고 서점이 있고 꽃집이 있을 때는요. 네. 우리가 걸어다니잖아요, 회장님. 네. 걸어다니고 인사도 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네. 뭐 가끔 흥정도 하고 또는 이렇게 뭐 얘는 잘 크냐 이렇게 대화도 하면서 그게 동네잖아요. 네. 일종의 그렇게 번 돈을 또 지역의 중산군들이 뭐 어린이 도서관에 후원할 수도 있고 우리 망원시장은 어디 후원해요? 제가 보니까 몇 군데 계속 기부하고 있던데요. 아, 예. 한번 저기 일단은 지역과 함께하는 망원시장 나눔 대바자회에서 이건 동네 불교들한테 도왔을 거고 토끼똥 공부방을 위한 사랑의 성금도 전달하고 그 저희가 학교 장학금 전달하고 예. 주민들 위해서 신발 멀리 던지기 게임도 하네요. 그다음에 엄마 아빠 아이들 알뜰 장보기 행사도 하고. 네. 그러니까 뭐 또 한번 이것 좀 잠깐만 더 이야기해 보세요. 재밌네요, 되게. 예. 그 저희가 이제 축제도 하네요, 심지어. 네, 1년에 그 뻔뻔한 축제, 네, 펀펀한 축제. 예. 두 번 야. 이제 그 대규모 행사를 하는데요. 이 동네를 이사 오고 싶네요. 네. 우리 국민TV도 있고 망원시장도 있고. 예. 그러니까 시장의 기능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축제도 만들 수가 있고 사람들하고 그 뭐 호흡하기 위한 뭐 그 잔치도 할 수가 있고 예. 그러니까 기능적인 측면에서 전통시장을 어떻게 다시 살려내느냐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크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망원시장의 상인들은 이제 더 이상 장사꾼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이었던 거예요. 네. 장사꾼을 네. 넘어서. 네. 넘어서 이제 장사꾼도 뭐 나쁜 예, 예. 개념은 예. 아니고 그래서 열심히 사는 분들. 이제는 그 장사를 하는 것이 꼭 나의 주머니만 채운다는 어떤 개념에서 벗어나서 내 주머니를 일정 또 비우는 어떤 자세가 네. 필요하지 않을까. 대기업의 재벌 기업들은 이제 그 사내 유보금을 쌓는데 혈안이 돼 있지만 예. 우리 같이 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그 주머니를 조금 비워서 예.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을 좀 와.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야. 1년에 한 번 그 대규모 바자회를 여는데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저희가 상인에서 기부를 받고 예. 그 제품들을 저희 상인에서 이제 바자회를 열어서 예. 거기에서 나오는 판매 금액 전액을 예. 그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역을 위해서 환원하기도 하고 예. 또 그 토끼똥 공부방 거기는 이제 그 국가 지원을 못 받는 공부방이에요. 이 동네 아주 빈곤 아동들의 예, 공부방. 예. 그 예. 공부방에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하기도 예.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그 시장에서 챙겨야 될 그런 그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확실히 다르죠, 여러분. 망원시장. 그러니까 비록 처음에는 생존권 투쟁으로 시작했지만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리드하는 또는 예전에 그런 아고라 같은 공간, 물건을 주고 사고 팔지만 실제 그 그 지역의 정치와 사회와 인정이 모두 넘쳐나는. 그래서 이 망원시장 홍보 문구에 보면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상품을 팔고 사기보단 관계를 맺어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이 삭막한 시대에 너무 훈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자본주의 대안이라는 느낌까지 드는데 이게 다 망원시장 상인들이 스스로 토론하고 예. 때로는 논쟁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지역의 NGO들하고 끊임없이 교류하고 네. 소통하고. 와, 회장님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회장님 뭐 따로 뭐 공부하신 분 아니에요? 뭐 그런 건 옛날에 없습니다. 무슨 지하 혁명을 꿈꾸거나 그런 사람 아니세요? 위장 투신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건 없습니다. 동네 시장으로? 저도 그 시장에서 장사 시작한 지 25년 됐으니까요. 뭐 위장 투신도 아닌데 그러면 원래 장사꾼이신데 예. 옷장사? 예. 근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신 거 보면 거의 무슨 일종의 그 생활 공동체 혁명 같거든요. 나온시 하는 거 보면. 그 절실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절실해서. 절실해서. 이 시장을 지켜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 절실함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제가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건강하시 계속 하셔야죠. 보면 우리 망원시장은 또 굉장히 이제 이런 투쟁도 열심히 하고 활기도 넘치니까. 네. 박원순 시장도 몇 번 왔었죠. 예. 응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하러 오시는 저도 이렇게 본 것 같아서 몇 번. 팀원이 결제하러 오셨네, 팀원이 결제. 팀원이 결제를 하러 오신 건 아니고요. 네. 사실 아까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전통시장에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오명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오명을 어떻게 좀 벗어날까라는 것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
저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카드 결제가 안 되는 매장들이 좀 몇 군데가 있어요. 아직도? 사업자가 없는 곳. 아. 저희 시장에도 노점 형태로 되어 있는 이제 그 점포가 있는데 예. 그 점포는 사업자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사업자 때문에 등록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래서 카드 예. 결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대부분은 아니고요. 된다는 거잖아요.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 그런 매장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네. 지금 다 되고 심지어 있는데 신용카드 결제뿐만 아니라 티머니도 결제가 네, 되잖아요. 그래서 교통카드 이렇게 결제하는 것처럼 그냥 가서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전통시장에서 버스나 전철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까지도 그렇게 뭐 대표적으로 이제 티머니 카드죠. 진짜 돼요. 근데 저도 한 번도 티머니는 안 써봐가지고. 티머니 시장에서. 카드까지 결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가히 고객들한테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그거보다 생각했어요. 더 간편하잖아요. 신용카드는 예. 진짜 긁는 시간에 예. 티머니는 그냥 바로 빠져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서울시에 정책 건의를 했고 네.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그때 2014년도 12월 26일 날 박원순 시장님이 우리 망원시장에 최초로 네. 티머니 개통식을 하면서 그때 오셨었죠. 그러니까 이거 마운시장 보통 우리 열매님 반갑습니다. 마운시장 사를 전국에 전파해 주세요. 전 서울에 안 살아서 부러워만 하기엔 배가 아파요. 하는데 오늘과 내일님께서도 서정대장님 멋지십니다. 전통시장 발전반에 좋은 예가 됩니다. 달구지님께서도 마운시장 상인의 화이팅. 꼴통 화이팅님께서 서비스 차별화하는 것은 좋지만 근본적 대형마트가 도심 한가운데 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문제 아니냐. 네. 이러면 외국 같은 경우는 원래 대형마트는 아주 땅이 넓은 데에서 이렇게 값싼 땅을 하나 지어서 창고처럼 지어서 장사하는 일종의 이제 코스트코 같은데 예, 꼴통 아이템이 맞습니다. 원래 대형마트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외곽에 창고 하나 지어놓고 이렇게 대량으로 판매하는 정도. 그래서 동네 상권하고 충돌하지 않았던. 근데 IT님,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이 어떤 집단입니까? 떡집, 심지어는 비빔밥집까지 다 치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식당 하시는 분도 데모를 있을 정도인데, 뭐, 요런 상황이고요. 망원시장 너무, 시장님, 회장님 한 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다 흘러가고 있어요. 티머니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면, 네. 버스나 전철을 이용을 해서 망원시장에 오신, 버스나 전철을 이용해서 오셨을 때 마지막 퇴거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예. 망원시장에서 한 점포에서 10,000원 이상의 구매를 하게 되면 예. 1,000원의 환승 할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태그 시간이 계속 이제 스마트 카드사하고 연계가 되고 있기 시하고 때문에. 협력을 한 거네요, 시하고. 예. 와, 그러니까 할인이 아예. 1,000원 그러니까 할인. 이것은 시장에서 할인해 준 거예요? 교통카드가 할인되는 거예요? 할인이니까 할인을 어디서 해주는 거예요? 즉시 할인이 됩니다. 결제를 할 때. 우리 시장에서? 예. 야, 진짜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도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야, 너무 재밌네요. 한 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 국민TV 조합원들하고 우리 으라차차 응원해 주신 분들하고 번개 모임 하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날짜를 한번 잡죠. 예. 먼저. 그러니까 망원시장 상인회에서 날짜를 하나 잡아주시죠. 우리 국민TV 조합원 초대의 날 해가지고 그러면 예. 제가 가서 네. 진행도 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럼 처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날 한번 그러니까 잡죠. 거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복합문화공간 들어섰으니까 자꾸 뭐죠 이름이? 배송센터? 아니 고객센터. 망원시장 고객센터가 예. 주민문화공간 복합문화공간이니까 지하에 다이닝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녁도 먹을 수 있는 예, 다이닝. 예. 우와. 진짜 한번 초대해 주시는 거로. 예. 그러니까 이웃이니까 국민TV 조합원들을 초대하는 무슨 행사를 제가 같이 계획해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제 소주 한잔 하시는 분들 있었는데 제가 초대해서 진짜 우리 소주 한잔 하자고요. 망원시장은 망원시장만 공동체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망원시장 입구에 있는 상인들하고도 이렇게 친하게 지냅니다. 사실 그분들도 다 우리가 같은 식구들이잖아요. 예, 회장님 마지막으로 진짜 아쉽네요. 한 번 더 오시는 거로 우리 국민TV 조합원들하고 청취자 여러분께 제가 건배의 메시지. 평상시에 생각했던 거를 이야기 드리면요. 전통시장 상인들이 뭉치기만 한다라고 하면 대형마트한테 이길 수는 없지만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정청래 의원도 자주 오는데 예. 나중에 같이 여러분 정청래 의원까지 해서 같이 보시는 걸로 하죠. 끝날 때가 되었어요. 너무 아쉬워요. 다음 주 라차사 생방송 그리고 이거 팟캐스트로 올라가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